그래서 이제 미국 인턴은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IRS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비자는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홈랜드 시큐리티. 이민국하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레이버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IRS 이슈가 있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인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년만 하고 그냥 올 거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를 면제를 해주냐면, 이제 미국의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 보고하라는 건 무슨 세금 보고냐면 인컴택스예요. 세금, 소득세. 내가 인턴을 하면서 한 달에 2,000불을 벌었으면 1년이면 24,000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미국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쵸? 예,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면.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도 그런 일종의 세금이 있어요. 그게 FICA라는 게 있고, 그게 Social Security Ta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UTA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자세하게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FICA라는 게 있어요. FICA라는 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FICA라는 게 내 급여에 몇 프로를 내게 돼 있냐면은 7.65%를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임플로이어도 7.65%를 각각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그쵸? 1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76,500원을 내가 월급에서 먼저 세금으로 내고, 회사도 76,500원을 먼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을 하면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7.65%를 더 주게 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왜?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인턴십 하는 J1 인턴들은요, 이 FICA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임플로이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3%? 물론 7.65%는 임플로이가 자기 월급에서 내는 거니까 이거는 임플로이어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7.65%를 임플로이가 내면 7.65% 임플로이어가 똑같이 내야 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내요. 안 내요. 그러니까 임플로이어는 좋죠.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인턴을 데리고 와서 7.65%도 아끼면서 노동법의 적용도 안 받으면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맛을 들인 굉장히 많은 한국의 업체의 그 막노동이 필요한 사장님들은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거를 정말 황당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 대 쳐주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걸 할 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뭔가 가르치고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저기 이게 좀 스페니쉬들이 많이 이거 뭐 말썽도 부리고 그런데 한국에서 인턴들 그냥 8불이면 할 수가 있고, 이거 파이카도 안 내고 비용 처리 다 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그냥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실제로. 그런 회사에 가가지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죠. 근데 서류는 그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작성하면 다 디나이 나니까, 서류를 보면은 굉장히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다 그렇지는 않는데 많은 부분이 그래요. 네, 많은 부분이. 이런 세금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텍스 리턴을 할 때는, 인턴들은 보통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1040 NR이라는 포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안 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턴으로 갔는데 갑자기 H1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1년만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금 보고를 이거를 띄고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는 취업을 할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IRS 감사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1으로 할 때는 7.65로 안 냈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게 취업 비자로 돼갖고 이게 1년으로 원래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남아가지고 지금 2, 3년을 더 일하고 있는데, IRS에서 봤더니 얘가 첫 번째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을 안 내놨단 말이에요. J1이라고. 그러면은 이게를 추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 붙고 페널티 붙고 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J1으로 갔다가 오는 케이스와, J1으로 있다가 학생 비자로 바꾸는 케이스와, J1으로 있다가 취업 비자로 바꾸는 케이스가 세금 보고가 달라져요. 근데 거의 90% 이상의 CPA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J1 비자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몰랐고 CPA지만. 왜냐면 비자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J1 비자를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한국 업체 사장들이 J1 인턴이 왔는데 하면 이제 많이 이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H1 비자가 전향이 됐을 때와 J1이 그냥 갔을 때와 학생 비자로 바꿨을 때 이게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중앙일보에서도 이제 취재해가지고 뭐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잘 일하고 있는데 세금을 왕창 맞는 과거 인턴으로 있었던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금 보고를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